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에 다시 자유를 찾게 된 40대 직장인입니다. 나름 결혼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나니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첫 직장 회사 동기였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아빠가 혼자 양육을 하셨어요. 친인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도움을 받고 저를 키우기도 어려웠고 남자인 아빠가 여자인 저를 케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시다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봤을 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주변에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와 반대로 시부모님과 누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결혼을 할 때 저를 안쓰러워하고 반겨하셨죠. 안녕하세요. 지호 씨랑 만나고 있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가워요. 나는 지호 엄마예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자가 그쪽이군요. 지호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집이 외아들이라 좀 신경 쓰일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는 아들이라고 감싸돌고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네 누나들도 드센 편도 아니고. 맞아. 나는 그냥 막내라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어 우리 집은. 그리고 아버지만 계시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혹시라도 신경 많이 쓸까 봐 내가 알고 있다는 거 말해주려고.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에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결혼한다고 하니 말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호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는 두 사람이 편한 날짜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집은 지호가 사는 곳으로 그대로 들어와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예물, 예단 이런 건 생략해도 괜찮은데 사돈댁은 어떠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댁에서는 오히려 쿨하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허례허식 없이 결혼식을 치르자며 예물이나 예단도 모두 생략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의 누나들이 시집을 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혼이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편하게 해주셔서 시집 잘 가는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았어요. 결혼이 끝나고 첫 명절날 시모는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엄마는 이제 좋겠네. 외동딸 그 많은 재산 물려받는다며. 그러면 다 지호 거 아니야? 그럼 엄마도 호강할 테고. 예, 무슨 내가 호강하니? 지호가 편하게 사는 거지 뭐. 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 아무것도 아니야. 올케 아버지 사업 크게 하시더라. 결혼식에 오신 분들이 다 놀라더라고. 어떻게 저 사장님 자녀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냐면서 다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좀 알게 되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작게 사업하시는 건데. 에이, 그게 어떻게 작게 사업하는 거야?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지역 유지라고 다 아시던데? 우리 지호 벅 터졌네 정말.
에이, 누나는 무슨? 아직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뿐인 딸한테 재산은 오겠지? 그때 당시 나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친정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시댁 식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니 정말 당황스러웠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형님이랑 어머님 하시는 얘기 듣고 나 정말 깜짝 놀랐어. 어떻게 아신 거지? 에이, 아까 얘기했잖아. 결혼식 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자세한 건 잘 모를 거야. 결혼해서 첫 명절이라 누나가 분위기 좀 풀어주려고 농담한 거지 뭐. 그러신 거겠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집 재산 별로 없어. 그리고 있어도 아빠가 다 쓰시고 가실 거야. 그러시라고 했고. 알겠어. 누가 뭐래? 아버님 다 쓰시고 가셔야지. 나도 별 생각 없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너무나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결혼에 신중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다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결혼식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저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서 남편 말대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후에도 친정 아빠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언급이 되기도 했어요. 마치 지나가는 듯 쓱 흘리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사돈 어른은 잘 지내시니?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겠다. 그렇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올케가 잘 챙겨야 되겠네. 네,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아니, 근데 딸도 시집 갔고, 그러니 새장가 드시려고 연애하시는 거 아니셔? 아유,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한데? 네? 어떤 게 복잡해요? 아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산도 새엄마랑 나눠야 되고, 새엄마가 혹시라도 아이라도 낳게 되면 또 그걸 나눠야 되고 복잡하지. 아, 그건 아빠가 결정하시는 거라서 제가 할 말은 없죠. 예. 그래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지. 새엄마 모시기 싫다고 해야 되는 거야. 네? 아, 그래도 아빠가 외롭고 새로운 분 만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휴, 얘가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네. 그런 사람들은 다 아빠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지. 아빠는 외로우시니까 홀딱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전 아빠가 그런 분은 안 만나실 거라 생각해요. 아니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재산 다 우리 며느리가 받으면 참 좋겠네. 항상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빠의 안부를 묻는 척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 시모와 시누이의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꼈지만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어차피 아빠의 재산을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직 아빠도 젊으시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소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럭저럭 결혼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죠. 평생을 고생만 하시던 아빠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암 말기라는 사실이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전이가 이곳저곳 많이 되어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어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시댁에서는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뭔가 기대를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사돈어른은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네, 수술하면서 어느 정도 떼어나긴 했는데 이미 여러 곳에 전이가 되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요. 우선 항암을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하니?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사업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 아마 일은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아지신다고 해도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휴, 그렇구나. 아버지 곁에서 잘 챙겨드려야 되겠네. 아휴,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얘기는 더 안 하시니? 네? 무슨 이야기요? 아니,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겠다느니? 원래 어른들은 아프면 주변 정리 먼저 하거든. 혹시나 해서. 아, 아버지 재산이요? 아니, 꼭 재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살아계실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 아직 저희 아빠 괜찮으세요? 아유, 그래. 그냥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느껴졌지만 단순히 눈치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고 생각보다 사업도 잘 되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잘 사는 집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도 혼초를 소개해 주겠다며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는 제가 클 때까지는 재혼 생각은 전혀 없다며 다 잘라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아빠는 다른 분은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당연히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놓고 물어보신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아빠가 얼른 돌아가시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올케, 아버지 좀 어떠셔? 전에 많이 힘드시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아,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 쓰는 약이 좀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그렇구나. 난 또 저번에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길래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나쁘셨는데 이렇게 좋아지시니 전 너무 다행이죠. 아이고, 뭐가 다행이야? 어른은 아프면 자식들이 다 고생이다. 봐라, 너도 힘들고 우리 지우도 힘들잖니? 지호 씨는 병간호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병간호 안 해도 힘들지. 걱정하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어쨌든 아버님 괜찮아지신다니 다행이구나. 아빠가 치료를 받으시면서 좀 괜찮아졌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아빠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하면 서둘러서 장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시기도 했죠. 그래, 요즘은 아버지 어떠시니? 아, 요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어제는 산소호흡기도 끼셔야 되셔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래? 아유,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장례도 미리 준비해야 당일에 당황스럽지 않지. 네? 아니요, 어머님.
장례는 나중에 준비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원래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아빠가 좀 더 건강하게 제 곁에 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1년여의 투병 끝에 아빠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장례가 진행되면서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시댁 식구들은 혹시나 아빠가 사회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유언을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바빴습니다. 예, 지연아. 좀 괜찮니? 여기 와서 쉬어라. 원래 장례가 힘들고 그런 거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장례 진행 옆에서 도와주셔서 좀 수월하네요. 그래.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정리도 슬슬 해야지. 시간 지나면 더 정신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요? 어떤 거요? 아니, 아버지 유언장이나 이런 건 안 남기셨니? 유언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재산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해야 하니까. 아, 아니요. 유언장은 따로 준비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하신 말 같은 것도 없으셨어? 뭐 재산을 환원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채무가 있다든지 이런 거 말이야.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지? 그래.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다 주셨겠지. 그래, 알겠다. 그럼 장례 끝나고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시댁 식구들은 유언이 따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장례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에 모든 정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죠. 사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며 시어머니며 다 아빠 유언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슬퍼하는 모습도 없으시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도 하고. 뭐 궁금할 수 있지. 거기다가 당신이 어떻게 처분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언 있으면 그거대로 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뭐. 그래도 아직 아빠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는 당신 걱정돼서 한 얘기일 텐데 뭔가 우리 가족들이 당신 유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같네. 없는 말은 아니지 않아? 장례식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유산을 받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 당신 진짜 너무 예민해. 엄마는 전에 유산 때문에 복잡했던 일도 있어서 더 신경 쓰시는 거야. 어떻게 신경 써주는 사람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냥 이번 일은 당신이 아버님 보내고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그리고 유산 좀 받으면 어때서? 솔직히 우리들 벌이로는 부족하니까. 손뜻 아이도 못 낳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그거 알아서 더 신경 쓰시는 거고. 그 유산 받으면 우리 엄마가 편해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서운하다.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서운함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아빠에게서 모든 재산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여유로울 순 있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아이를 갖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이런 얘기는 결혼 전 약속했던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알고 있는 아빠의 재산에 대한 정리를 하기로 했죠. 알고 있는 거라곤 아빠가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체 땅이었어요. 사업 관련된 채무는 이미 아빠가 투병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셨고 부동산에 대한 것은 미처 처분을 하지 않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저 대신에 남편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땅의 가치가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그 땅에서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운영하셨던 사업체 땅 있지? 그거 118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신 그거 받게 되면 내가 거기 운영해도 될까? 갑자기? 당신 사업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안 그래도 회사 사정도 나빠지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봐야지. 당신도 사실 아버님 보내고 힘들잖아. 바로 일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내가 사업 운영하면서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도 달래고 쉬어. 그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러게. 나도 아빠 보내고 나서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되네. 근데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 근데 당신 명의로 있으면 사업장 관리 이런 게 좀 힘드니까 명의 변경하면서 나도 올려주면 안 되나? 아니면 내 명의로 올려도 상관없고. 명의를 당신으로? 사업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아유, 그럼 원래 그렇게 해야 좀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서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 운영하는 곳이 다른 사람 명의면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복잡할 수도 있지. 그래? 그래, 우선 내가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잡한 서류 대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두면 중간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장례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정신이 없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시댁의 태도가 확 바뀌어 있다는 게 느껴졌죠. 예, 넌 앉지 말고 가서 반찬 좀 더 덜어와라. 네, 어머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리고 거기 싱크대 안에 있는 것 좀 미리 좀 씻어둬. 먹는 그릇들 다 거기 가면 나중에 씻기 힘들지 않니? 네, 어머님 근데 저도 저녁 좀 먹을게요. 아유, 넌 좀 이따 먹고 우선 저것들 좀 먼저 해. 올케, 여기 음식들도 좀 식었다. 가지고 가서 데워줘. 아이고, 우리 아들. 얼른 고기 먹어. 이거 내가 툭불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거야. 우리 아들 잘 먹어야 더 잘 벌지. 그래, 역시나 난 너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말했지, 엄마? 다 내 덕이야. 아유, 그래.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억대 부자가 되다니. 아유,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든 되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야? 올케, 왜 모른 척해? 거기 올케 아빠 운영하던 사업체 땅 우리 지우한테 줬잖아. 네? 주다니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황당한 표정을 보면서 비웃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죽은 아빠가 남겼던 118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남편은 제 인감을 가지고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것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명의가 변경될 것이란 것이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싹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명의를 변경하다니. 그때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그래, 너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니? 지금 생각해보니 아깝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었고 같이 가서 변경한 적도 없어요. 아, 뭔 소리야? 그때 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왜 딴소리해? 알겠다고 한 적 없어. 그냥 당신이 한 소리에 그래라고 한 거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잖아. 거기다가 내 인감은 어떻게 가지고 갔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인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니? 아니, 그래서 네 남편이 그 땅 가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참 잘났다 진짜. 아니, 어머님. 이건 제가 황당한 일 아닌가요? 뭐가 황당하다는 거야? 얘가 너한테 말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거라서요.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제가 화를 내자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면서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저를 맨발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으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실망했다며 이혼 신청 서류만 보내왔죠.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짐을 옮기던 날 누군가가 벨을 눌렀습니다. 밖을 보니 한 남성이 박스 하나를 들고 있더라고요. 한지연 씨 되시죠? 배달된 물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네? 여기로 저한테 배달된 물건이 있다고요? 네, 한승주 사장님께서 보내신 물건입니다. 밖에 나가보니 아빠의 유품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아빠의 이름으로 퀵 서비스를 보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받아 열어보니 아빠가 작성을 한 유언장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빠의 재산 목록들이 있었고 편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유품을 배달해온 퀵 서비스맨은 퀵 서비스가 아닌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놀라서 서 있자 변호사는 저에게 바로 설명을 해 주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도 남겨두셨고, 이렇게 따님이 집에 오면 전달해달라는 물건도 제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어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근데 언제 저희 아빠가 이런 걸 남겨두신 거죠? 장례 끝난 지 꽤 지났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게 아버님께서 시댁 식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바로 작성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댁 식구들이요? 네, 그때 한번 병문안을 오셨던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댁 식구들이 통화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뭐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다 따님 남편분이 받으실 거라는 말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서는 바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사장님께서는 아마 따님께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도 준비를 해 두셨고,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소유의 부동산이 명의 변경 신청이 되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댁 식구들의 욕심을 아시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듯 했어요. 아빠의 성구안에 다시 한번 놀랐죠.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자 이리저리 발로 뛰며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명의 변경을 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죠.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해당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유산을 받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인감을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내용은 시댁의 부당대우였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결국 이렇게 연락이 오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명의 변경 취소라니? 이게 무슨 소리고? 거기다가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무슨 이유로? 당신 지금까지 한 행동 유책 사유인 건 알고 있어? 시댁에서 나한테 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당신은 오히려 동조하고 나를 사지로 몰았잖아. 이거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그러니 위자료 나한테 지불해야지. 거기다가 우리한테 있는 재산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모은 거잖아. 당신이랑 나랑 월급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재산 중에 다른 가족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니 반으로 나눠야지. 뭐? 위자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얘기야? 위자료 받아야 할 건 당신이 아니고 나야. 그때 다 약속한 거 가지고 당신이 꼬투리 잡아서 그 사달이 난 건데 무슨 유책 사유라는 건데? 긴 말할 필요 없고 자세한 건 법원에서 얘기하자고. 나는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남편은 저의 태도에 황당해했지만 저의 복수는 이것으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감을 몰래 가지고 가 사용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남편은 인감을 도용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시댁에서는 혹여나 소중한 아들이 형사처분을 받을까 싶어 저에게 전화를 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 콩밥이라도 먹여야 속 시원하다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어머님, 제가 없는 죄를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 허락도 없이 제 인감을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받아야죠.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사과라도 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겁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독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한다고 했겠지? 근데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말이나 되니? 은혜요?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시나요? 오히려 저희 아빠 유산 탐내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네 아빠 유산 탐냈니? 말은 바로 해야지. 그리고 유산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유언장 없다고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유언장이 나타나다니. 지금까지 너 우리 속였던 거구나? 속인 적 없습니다. 아빠가 이걸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나 보네요. 뭐? 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고소 취하해. 우리 아들 콩밥 먹기라도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다가 절 가만 안 둔다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얘가 진짜?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아빠가 떠났는데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아빠도 제가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재산을 모두 증여를 해주려고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결국 저는 아빠가 남겨두신 재산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의 부당 대우가 인정이 됨으로써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죠. 저는 다시 아빠와 둘이 살았던 집으로 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아빠의 편지에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소중한 딸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생 잊지 않고 사랑했던 엄마 옆으로 가는 거니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함께 저를 마음속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라 생각하라는 말도 있었죠. 끝까지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빠에게 못난 딸의 결혼 생활을 보여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더 독하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로 남편은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나 다시 일 시작했어.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내가 다시 당신 만날 거라 생각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평생 갖지 못했던 돈을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미쳤었어 내가. 아니, 나는 매번 얘기를 했었잖아. 우리는 아빠 재산 가질 일 없을 거라고. 항상 난 얘기를 했었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분명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당신은 역시나 그 욕심 내려놓지 못했었네. 아니야. 지금은 다 내려놓았어. 그러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기회를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 난 그때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 당신이랑은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재결합을 바라는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아빠가 남겨주신 재산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도 나지 않네요. 누군가는 유산을 받으면 그만큼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저에게 주려고 지키기 위해 아빠는 아픈 와중에도 마음을 숨기고 저를 위해 준비해 왔다는 걸 안 이상 이걸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는 저 혼자만 남겨지게 되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제 마음속에 가까이 계시니 어떤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 가족이라는 건 핏줄로만 이어진 사람들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가 섞이지 않아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는 양가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끼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오랜 친구 사이셨어요. 서로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학교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시집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다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그 후로 쭉 친하게 지내셨죠.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감정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좋아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역시 특별한 반대 없이 양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식은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전처 사이에서 3명의 자식이 있는 아버님과 결혼을 하신 것이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핏줄이 아닌 3명의 자식을 정말 친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젊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낳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고 오로지 3명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시집을 간 후에도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아가, 오늘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가서 수용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TV 보고 있어. 알았지? 이것만 금방 씻으면 되니까 부엌에 오지 말고. 어머님,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면 더 후딱 끝내죠. 같이 해서 TV도 같이 봐요. 아니다. 나는 너 아낄 거야. 어떻게 시키니? 우리 순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자식한테도 안 시키는 걸 어떻게 시켜? 얼른 가서 수용이랑 같이 쉬고 있어. 에이, 어머님, 이거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같이 해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시집살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힘들까 애지중지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어머님과 엄마는 자주 만나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셨어요. 사돈지간이 아니라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셨죠. 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결혼 10년 차에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저와 아빠는 낮에 간병을 하지 못했는데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낮에 그 힘든 간병을 다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의 선의를 거절했어요. 지은아, 내가 순자 간병을 하고 싶은데 한사코 거절을 했어 말이지. 나는 정말 괜찮아. 우리 순자, 나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라 간병은 다른 사람 손 말고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어머님,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가 지금 거동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괜찮은 분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순자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다른 것 말고 나는 간병만 꼭 해주고 싶은데 아빠한테 잘 말해보면 안 될까? 나한테는 자매나 다름없는 앤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가 좀 더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래.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 알겠지? 몇 달만이라도 간병을 내가 해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가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정말 편안하시다고 항상 얘기해주세요. 어머님 아니었더라면 저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내가 순자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치료받게 할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시어머님은 그 힘들다는 간병을 매일같이 하셨고 엄마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엄마는 버티셨지만 결국 눈을 감으시고 말았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슬퍼하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슬퍼하셨던 날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겐 항상 용기와 사랑을 주셨어요. 넌 내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순자 딸이고 그러니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였고
순자가 아니었다면 힘든 세상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지금은 순자가 없지만 순자를 닮은 네가 있으니 나는 위안이 돼. 그러니 지은아, 내가 친정엄마만큼은 아니더라도 너희 엄마가 되어줄게. 어머님,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엄마도 어머님 곁에 있으셔서 정말 오래 버티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아빠 모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 참 아쉽다. 오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순자 갈 때 웃으며 보내주어서 내가 여한이 없어. 시어머님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이 크셨지만 항상 저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하셨고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15년 차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의 건강이 매우 나빠지게 되셨어요. 어머님보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노안도 오셨고 지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더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나눠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대부분의 유산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얼마 뒤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이던 가족 모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통 시댁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왜 다들 안 모이는 거야?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다들 따로 찾아뵙고 있는 거야? 어디? 아, 뭐 알아서 가겠지. 다들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는 자주 뵙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뵙지 못하니 좀 신경 쓰이네.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동생들도 다 바쁜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고 해볼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 역시 어머님과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어머님과 2, 3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났지만 그때마다 어머님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지만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래 명절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오늘 명절인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네? 다들 언제 갈 거래? 아, 오늘 안 모일 거야. 그냥 처가댁에만 갔다가 오자. 아버님 기다리시겠네. 어? 왜? 어머님도 혼자 계시잖아. 다들 안 모일 거면 우리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지금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안 계시니까 시댁 먼저 갔다가 가자. 가서 뭐해? 명절 음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있다가만 올 텐데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왜?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하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다들 별말들이 없어. 어머님 혼자 계시잖아. 매일매일 찾아가도 모자란데 당신도 그렇고 시동생들도 그렇고 왜 아무도 어머님 찾아가지 않는 거야? 너무 이상하네. 뭐가 이상해? 다들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그렇지 뭐. 뭐가 바쁘다는 거야. 당신도 야근 없이 바로 집에 오면서 거기다가 회사에서 오는 길에 시댁이 있는데 한 번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아버님 돌아가시고서 내가 모르는 무슨 일 있었어? 아이,
당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뭐가? 뭘 그런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아니,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챙기는 것도 웃기잖아. 뭐? 지금 친엄마가 아니라서 안 간다는 거야? 아, 그래.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굳이 챙겨야 하냐? 다 그 말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난리야? 당신, 어머님이 당신을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뭘 어떻게 키웠다고 그래? 계모가 그냥 계모지.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남남이니까 당신도 신경 쓰지 마. 저는 남편의 태도에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자녀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며 속상해 하셨던 모습이 생각났죠. 매번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저랑 친구를 하라며 남편과 시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가끔씩 하는 말을 들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성을 쏟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수영이가 요즘 별말 안 하니? 에휴, 요새 수영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왜? 수영이네 무슨 일 있대? 아니, 수영이 학교 급식실에 갑자기 배관이 터져가지고 공사하고 있다잖니. 그래서 다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데 수영이 걔가 고3이라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학교에 있는다더라. 대학 한번 보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도시락을 싸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서 도시락이지.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니? 거기다가 혹시라도 자기가 부족하게 싸주면 애들이 실망할까봐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지고 에휴, 수용이는 별말 안 해? 뭐 별말은 안 하던데? 엄마, 나도 고3이야. 수영이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거기 다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충 나가서 빵 사 먹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춘작에는 왜 그렇게 정성을 쏟으며 그러는지. 참, 애들이 그렇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시어머니께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거기다가 자식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셨었죠. 그런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다며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남편과 시동생들이 시어머니를 등질 정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신 근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사실 나도 어릴 적부터 어머님 봐오기도 해서 아는데 당신이랑 시동생들한테 잘못한 적도 없잖아. 아니 진짜 친엄마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왜 그렇게 냉대하는 거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냥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막말로 당신은 시어머니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당신 입장에선 더 좋은 거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말해봐. 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다들 태도가 바뀌었는지. 갑자기는 무슨?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냥 유산 분배 받고 하니까 다들 이제는 그렇게 끝이 난 거지 뭐. 원래도 별로 친하진 않았어. 그냥 아버지 계시니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거고. 무슨 그런 연극을 몇십 년 동안 했어? 연극이라니. 우리도 할 말은 있다고. 고등학교 때 우리 친모가 찾아왔었어.
계모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나 보더라고. 근데 계모가 무슨 거지 쫓겨낸 것 마냥 쫓아냈다고 하는데 우리가 화가 안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친모인데. 뭐? 지금 당신 어릴 때부터 키워준 사람보다 핏줄인 친모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아무리 그래도 계모는 계모라고. 새어머니도 아마 아버지 유산 보고 결혼했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10살보다 훨씬 많은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다 새어머니 그 여자나 마찬가지라고. 당신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사람 좋은 척 다 연기하는 거야. 남편의 생각에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생각을 세 자식들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 함부로 말을 하진 못했어요. 그렇지만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전혀 오지 않는 자식들을 영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그만 와도 괜찮다. 네? 아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 오다니요. 너도 계속 와보니 알겠지? 우리 애들 이제 영영 안 올 모양인가 보다. 애들 아버지 가실 때 사실 생각은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네. 그래도 애들 생각이 그렇다고 하니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러니 너도 그만 와도 괜찮다. 어머님, 다 알고 계신 거세요? 그래, 애들이 언젠가 그런 말 한 걸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네가 고등학교 때 친모가 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돈 안 주면 애들 앞에 자꾸 나타나서 자기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그때 냉정하게 내치지 말았어야 하는 거를 혹시라도 애들한테 들러붙을까 싶어서 냉정하게 내쳐버렸다. 근데 그걸 큰애가 다 본 모양이더라고. 애들이 그걸 알고 계모는 계모라고 울며 서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어릴 적부터 봤잖아요. 누구보다 수용 씨 아끼고 시동생들도 사랑해주고 정말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돌봐주셨어요. 저는 그거 다 알아서 어머님 이렇게 둘 수 없어요. 괜찮다. 애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자식 복 없는 사람한테 자식을 3명이나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착한 며느리까지 보게 해주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수용이나 다른 애들도 엄마에 대한 상처가 컸었는데 나는 그걸 감싸려고만 했지 치료하려고는 안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친엄마처럼 화도 내고 훈육도 하고 혼내도 볼 걸 그랬다 싶다. 내가 친엄마처럼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전 어머님 계속 이렇게 뵐 거예요.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쩌면 더 이상 자식들의 엄마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셨습니다. 냉정한 자식들의 태도에도 어머님은 매번 철마다 제철 과일이며 음식들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정성은 끝도 없이 이어졌죠. 어머님이 이렇게 정성을 쏟음에도 자식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이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찾아뵙기 시작할 때면 그 일주일 사이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 나 할 말 있어. 갑자기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나 어머님 여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우리 아빠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서 사시니까 그래도 덜 외로우시지만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 어머니? 당신한테 어머님이 어디 있어?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 자꾸 못난 얘기만 하는 건데? 내가 못나? 당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안다고 그래? 계모가 계모지. 뭐 별거 있었을 것 같아? 당신 진짜 은혜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다.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날 낳지도 않았고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일 한번 나가본 적 없이 아버지 돈으로 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당연히 아버지 자식인 우리들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원망을 할 거면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 원망이 어머님한테 향해? 당신 친모 바람나서 집 나간 거였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어머님이 더 나쁘다고? 어쨌든 남들은 시어머니 안 보시겠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여자한테서 뭐라도 받을까봐 그래? 그 여자 돈에 미쳐서 꽉 잡고 안 줄 사람이야. 그거 몰라? 정말 어이가 없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돈에 미친 사람이 된 거야? 돈에 미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고 당신 친모야. 당신이랑 시동생들 볼모로 돈 뜯으려고 한 게 친모인데 정말 대단하네. 며느리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자식들이 개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좀 차려. 난 당신이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모실 테니 그때에 말할 거면 우리도 갈라서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과 시동생들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와 남편의 냉전 사실이 시동생들에게 알려지자 전화로 저를 설득하려고도 했었죠. 형수님, 형한테 들었어요. 요즘 새어머니 때문에 많이 다투신다고. 네, 요즘 어머님께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건강도 많이 안 좋으세요. 도련님 바쁘시더라도 얼굴 좀 비추시지. 형수님, 전 새어머니 인정 안 해요. 형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친어머니도 못 봤어요. 알아요. 그거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이렇게 말 못하시죠.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돈 때문에 친어머니도 다 끊어버리시고 저희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친어머니가 남편과 도련님들 볼모로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아시고요? 돈 안 주면 평생 부양하라고 할 거라고 한 건 아세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신지? 그렇죠. 이런 얘기는 모르시겠죠? 돈 때문에 욕심낸 건 어머님 아니세요. 뭘 어떻게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동안 정말 정성으로 가족분들 돌보신 건 아시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히 어머님 지극정성이셨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 솔직히 새어머님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보고 결혼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저도 인정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 형수님도 새어머니 받아들이지 마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동생들의 생각 역시
새어머니는 친모와의 만남을 끊어버린 장본인이었고 돈 때문에 자신들을 돌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철없는 시절에는 할 수 있어도 나중에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시어머니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최근 만나는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동생들은 친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는 명절이며 각종 행사 때마다 다들 모여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남편은 저에게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챙기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요즘 친어머니 만났느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사실 그전부터 친어머니랑 만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 언제부터? 언제부터 친어머니를 만났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버지가 친어머니 만나는 걸 엄청 싫어하시기도 했고, 당신이 너무 새어머니만 챙겨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친어머니 만난 건 성인 되고 아마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였고. 나랑 연애하면서도 만났던 거네?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주말마다 점심 같이 먹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당신 궁금해해.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면 어때? 뭐? 당신 지금 되게 황당한 거 알지? 뭐가 이상한데? 친어머니랑 밥 먹는 게? 아니, 당신 5살 때부터 어머님이 지금까지 키워주셨어. 당신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없지 않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갑자기 엄마가 된 거야? 아휴, 엄마가 언제부터 엄마가 된다니. 엄마는 그냥 계속 엄마지. 키워주지 않았다고 엄마가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래. 친엄마 만날 수 있지. 그래도 그럼 키워주신 새어머니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또 그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 알고 있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엄마가 그냥 우리 얼굴만 보여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한 번만 더 나타나면 신고한다고 해서 못 봤다고 하더라. 근데도 지금 정성이라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친엄마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가 지금껏 40여 년간 해온 모든 정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시동생들 역시 매주 친엄마와 만나 식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핏줄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 급하게 받아보니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신춘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입니다. 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다른 가족분들은 연락이 안 돼서요. 신춘자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어요. 지금 혼수 상태인데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 정신없이 어머님을 찾다 보니 혼수 상태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약간의 타박상만 입으신 채 누워 계셨죠. 저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시는 어머님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왜 혼수 상태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 어머님 잘못했을까봐
숨도 못 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놀랐구나. 아가, 나 여기 일부러 들어온 거야. 네? 일부러요? 아니, 일부러 사고 당하셨다는 거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사고는 우연히 당한 게 맞긴 한데, 아무튼 사고 당해서 그나마 화를 피한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입원을 하게 된 시어머니를 1인실로 옮긴 후 저는 그동안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갑자기 새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애들이 집에 찾아왔었단다. 어제요? 갑자기 왜 찾아왔대요?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인감을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서류를 다 정리 못했다고 하면서. 갑자기요?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 무슨 서류를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이다. 처음에는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하길래 주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애들이 유산 때문에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말에 너랑 다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다. 뭐 오히려 잘 됐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인감을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애들 아빠가 나한테 남긴 부동산 때문인 것 같아. 부동산이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 그거 말고 사실 애들 아빠가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애들이 나 미워하고 자기가 죽으면 다 등 돌릴 거라는 거. 네? 그걸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래. 나나 애들 아빠나 처음에는 사춘기 때문에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알게 된 게 애들 아빠 죽기 전 얼마 전이었어. 재산을 나누려고 한번 애들이랑 다 같이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자신들이 잘 모실 테니 어머님께 말고 자신들한테 세 등분해서 나눠달라는 말을 하더라고. 애들 아빠는 아마 그때 얘네들이 아직도 미워하는구나 알았던 모양이야. 나한테 당신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증여해 줬어. 어머,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그걸 알고 인감 달라고 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다. 친모가 부동산 쪽으로 일을 한다고 했거든. 남편이 어디 재산 있는지도 좀 알고 있었겠지. 그러다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게 내 이름으로 올라가니 그걸 알고 애들한테 말한 것 같아. 시어머님은 최근 자식들이 친모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알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신이 들어갈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신에 대한 분노를 멈추지 않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저에게 주고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그렇지?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은 제 친정엄마나 마찬가지세요. 그래서 나는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줄까 해. 네? 전부 다요? 어머님, 남편이랑 시동생 때문이라면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지금 어머님이 다 처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다. 사실 애들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죽으면 다 받을 수 있는 재산들이야. 그런데 난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졌어. 40년 넘게 애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내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참 허무하고 힘들더구나. 내가 노력하면 잘못 알았던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아가, 난 이제 기운도 없고 너희 엄마처럼 뱃속에 똑같은 게 자라고 있어. 시간도 없